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크립토씬에 치열하게 열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박재준 대표님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실무자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주간 회의록에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등 3개 센터에서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우선 제기가 되고 있는 안건이 올라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안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 카카오 클레이튼과 협업해서 내년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지닉스가 정부 규제 결국 이 지닉스 크립토펀드 2호 출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채굴이 막대한 전력 소모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에 업계 감론 을박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안건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저희 오늘 어떤 안건들 살펴보면 좋을지 제가 먼저 좀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안건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 안건 다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다 너무 재밌죠? 네, 일단 이번 주에 IEO 가이드라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이제 실효성을 떠나서 그렇죠. 이제 재밌게 이제 본 사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게임도 이제 블록체인이 잘 되려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한 내용이고, 예, 뭐 3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 비트소닉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3번이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떠실까요? 네, 좀 같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많고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IEO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저희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IEO 가이드라인 나온 것을 보면 네. 이제 메인넷을 보유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술 책임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느냐, 또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 그게 가동이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느냐, 완결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놓고 그 점수 기반으로 그 점수가 넘어가면 15억 이상, 안 되면 15억 이하,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또는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다음 단계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메인넷을 보유하는 어떤 이제 체인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플랫폼 코인들을 기반으로 그렇죠. 대비 활성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이 토큰들, 다시 말하면 메인넷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술력보다는 마케팅과 아이디어, 기획 중심의 체인들에게는 굉장히 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경쟁하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난 상태고. 기술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그렇죠. 힘들죠. 다음 단계의 메인넷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좀 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IEO 가이드라인은 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보다는 저도 또 이제 지닉스의 이 암호화폐 펀드가 취소됐다라는 거에 네. 약간은 좀 흥분도 되고 그렇죠. 이게 꼭 이런 결정이 났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네. 충분히 그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장치들도 이미 시험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 두 가지 안건에 같이 의견을 줍니다. 자, 의견이 비슷비슷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두 분이 이 지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분의 픽해주신 안건은 지닉스 2호 펀드 위협인가? 블록체인 정부 규제는 어디로 가나 하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 한중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지닉스가 지난 9월이었죠. 이 최초로 펀드형 거래소 토큰 GXG의 크립토펀드 1호를 공모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1,002달을 모았는데 12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실제로 성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지닉스가 이제 크립토펀드 2호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 지닉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는 언론 사실이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닉스가 상품 출시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이 암호화폐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또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 등이 이제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우선 현재 상황을 저희가 좀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부재한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지닉스 사례가 왜 이슈화가 됐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 오늘 이제 거래소를 입장을 대변하시는 이 신진욱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거래소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기는 그렇죠, 네, 아니죠. 조금 어렵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4분기 중에는 네. 이제 IEO 저희가 생각하는 IEO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거래소의 이제 목표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네. 또는 이제 내년 중에는 아무래도 코인 수가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간접 투자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간접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려고 저희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닉스 대표님은 알지 못하지만 페이스북에 워낙 뭐 어깨에 훌륭한 이야기들 이제 훌륭한 많이 분이세요. 주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있고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저도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 궁금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뭐 그런 중국들의 모습들이 잘 접목돼서 한국적인 게 어떤 게 나올까 많이 궁금했었던 건데 네. 생각보다 완전히 이제 전공법으로 딱 이름도 펀드라고 딱 그렇죠. 지어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엔 펀드란 이름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조금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네. 딱 전공법으로 딱 찌르시니까 네. 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좀 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0이더 정도로 네. 굉장히 작은 모금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네. 지닉스 대표님이 내가 한번 이 독버섯 한번 맛을 한번 보겠다. 아이고. 죽는지 안 죽는지. 네,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살짝 이제 보신 것 같고, 괜찮네 하고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나가실 때 딱 이제 그 제재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걸 이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나 보다 네. 정도에 대해서 업계에 그 시범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의미한. 중단되긴 했지만 그 액션 자체가 굉장히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근데 이게 생각하시나요? 그 1호는 되고 2호는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1호 할 때는 네. 아무 제재가 없다가 2호 때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근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건에서 제닉스도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 법무팀에서 그 절차를 밟고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그렇죠. 모집 금액이라든지 네.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검찰로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깝죠. 지금 안타깝죠.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제 크립토 펀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상품이 나왔고 시장에서 이제 회자가 됐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닉스에서 만들고자 했던 이 펀드는 토큰으로 이동화되는 펀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전 세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펀드들은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피앗 머니를 받아서 운용하는 자선 이제 펀드인 거지. 네. 지금 지닉스처럼 토큰으로 이동하는 펀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최초란 말이죠. 어쨌든. 네. 그러면 자 지금 이게 토큰으로 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것에 실질적인 운영 실시간 확인부터 또 그 이익을 누가 보고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펀드가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이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만큼 좋은 유동성 확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사례가 벌금 나왔던 사례가 네. 이게 뉴욕주에서는
이 암호화폐 이제 패깅 되는 거죠.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네. 또 한쪽에서는 펀드에서 그 펀드를 어떤 내용을 어떤 코인에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불의 벌금이 나오고 맞아요. 또 어떤 데는 브로커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고 해서 또 벌금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를 이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제 이 지닉스에서 시도했던 이 토큰 기반의 이 펀드는 그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달라요. 성격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장점들을 좀 봤으면 어떨까. 네. 이런 아쉬움이 첫 번째로 좀 남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방금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상품 자체 그리고 금융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닉스 입장에서는 1호는 괜찮다가 2호 때 제재가 걸려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두리 펌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의 제재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펀드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런 제재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상품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나 흥행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게 이제 그 GXG 토큰이 공모 당시보다 뭐 10배 이상이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금융상품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상품 자체에 대한 좀 두 분의 의견과 이렇게 좀 금융당국에서 낸 뭐랄까 결정 가이드라인을 뭔가 제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정말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규정 하나하나를 어긴 건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펀드가 왜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느냐는 네. 기본적으로는 아직 이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품이 놓아두게 되고 2호, 3호 되고 확장되게 되면 네. 마치 정부 정책이 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신규 상품에 신규 금융 상품에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1호에서 그렇게 높은 인기가 없었다면 아마 2호에서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1호의 분위기로 봐서 2호가 되면서 회자도 많이 되고 그때 12대 1이었고 규모도 만약에 이번에는 더 크게 간다고 하면 이때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피해 사례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연결될 될 수도 것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는 좀 모르겠지만 뭐, 네. 일단은 중요한 건 그 펌핑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아주 단순하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자산으로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수익형 증권이니 또는 자산형 토큰이니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도 정리가 안 됐고. 근데 그 정의조차,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개체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제도, 뭐 지금 쓰셨던 그런 펌핑이라는 용어, 가두리 펌핑이냐 아니면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아직은 그걸 얘기하기 위한 섣불리 얘기를 달고 이제 시작하는 순간 이 안에서 뭔가가 다 인정되는 순간으로 가버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는 네. 대부분의 대화의 방식이 그래요. 뭔가 사전에 정의된 거에 대한 동의는 없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그럼 이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렇게 금융당국과 이런 검찰의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뭐 금융당국과 검찰의 스탠스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뭐 어쨌든 항상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간절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폐냐 자산이냐 네. 이런 정의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펀드까지 이제 가버린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진화를 확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막 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아직 이게 정의가 없었지만 네.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일단 뭐 그 지닉스의 시도가
성공을 하거나 제재가 없었다면은 우후죽순으로 비슷하거나 이제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지닉스의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2호던 3호던 그 상황들을 조금 봐주셨다면은 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짝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성숙했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렇죠.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 예,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 우선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방금도 잠깐 센터장님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지닉스의 방식이 해외에서는 괜찮을까요? 저는 해외에선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네. 이 자산 자체가 크립토라는 그 자산 자체가 네. 이게 국적도 사실은 애매하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라에 이제 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뭐 유엔의 법을 받아야 되는지 지구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네. 무언가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이거 제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면 네. 사실 이게 뭐 그 어느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토큰이라는 게 기존에 자산 운용을 하거나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게 얼마 운용해서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 이번 반기, 이번 연에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유저들이 그걸 알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예, 간단한 내용의 공시만 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토큰이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네. 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연동되고 있고 이 모든 이력들이 다 트래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기술적인 장점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샌드박스라는 개념도 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샌드박스가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뭐 이제 원래 이 단어라는 이 샌드박스라는 개념은 이 아이를 이제 이 모래박스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놓게 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한다는 데서 비롯돼가지고 이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홍콩에서 그걸 좀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거래하거나 할 때 이 샌드박스 제도를 좀 적용을 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상품화하거나 제도화하거나 할 때는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샌드박스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어떤 상품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이런 것들까지는 위법성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을 내놨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아 이거 괜찮았어요? 이 상품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다시 정부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내놓죠. 어떻게 보면 안전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속 해보는 혁신적인 거죠. 시도를 그렇죠. 제고하는 네. 거죠.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업체들은 그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4분기에 정말 좋은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이후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내놓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자,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와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래소에서 이런 금융상품 또는 토큰 기반이든 아니면 피앗머니든 간에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거래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세계 최초잖아요. 어쨌든 네. 이제 이런 거를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정해진 선택받은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신청을 해서 요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샌드박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미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홍콩. 홍콩이나 유럽의 네.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시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닉스 펀드, 그러니까 암호화폐 펀드라고 해서 2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펀드 자체도 이런 어떤 샌드박스 네. 제도를 적용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이후라도 또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ICO 관련돼서. 네.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에도 이런 관련된 것들, 바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바로 따라올 만한 어떤 안건들, 그런 제도에 대한 샌드박스,
이런 것도 함께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속도가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상당히 스피드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규제 방침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제 지닉스 이 펀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두 분께 제가 한 줄 평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한 줄 평 먼저 주실까요? 네, 업계야말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제도들이 간절한데요. 네. 어쨌든 그 업계의 이런 작은 시도들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계의 작은 시도들을 좀 부디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의 한 줄 평도 좀 여쭤볼까요? 예, 저 오늘 한 줄 평은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국이 그 암호화폐 관련된 뭐 거래소 트래픽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해시라든지 여러 면에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네. 2위, 3위 막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전 세계 1위의 트래픽을 했던 기록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그 기회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시험의 장이 되고 그래야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으로 제가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왜 항상 다른 나라에서 만든 개발한 시도한 상품만 팔아야 하나 우리도 거기서 좀 탈피하면 어떨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do no harm이라고 하죠.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부가 부디 혁신의 이 시도는 좀 재고를 하되 불법만 뽑아내면서 부디 건강한 투자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